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2일 설날입니다. 오후 3시 14분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가 이렇게 악화된 계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리하는 이 대법원의 문제 판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징용공 배상 관련 판결을 했는데 이게 국제법에도 위반이 되고 그리고 한일 기본조약에도 위반이 되는 아주 극히 국내적인 시각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일본을 자극을 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여기에 또 한국은 일본 여행 가지 말자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급기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한국이 파기하겠다고 나서고 이러니까 미국이 중간에 들어서 그것을 화해시키는데 참 큰 수고를 끼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미일 관계를 복원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선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죠. 한미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나라가 북한 핵무기로부터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압력을 견딜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더 새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한일 관계는 나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가짜 민족주의를 선동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면은 한 70%의 한국 사람들은 따라온다. 반일 선동에 따라온다. 이것을 표로 연결하면은 정권 유지에도 이로울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우리가 재정립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화를 내시든지 충격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두를 하나 딱 던지겠습니다. 김일성 남침 때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 한국은 공산화됐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일성 남침 때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김일성 남침 때 전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미군이 파병을 하지 않았으면 한 보름 안으로 공산군은 부산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적각 파병을 결심했는데 그 병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 본토에서 왔어요. 바로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 주둔 미 8군 24사단의 선발대가 벌써 열흘 뒤인 7월 5일에 오산까지 전개가 되어서 오산에서 처음으로 미군과 북한군이 교전을 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병력이 가장 많았을 때 1953년 1월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국군, 미군, 유엔군 합쳐가지고 이 한국 편에서 싸우는 병력이 한 약 80만 명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이 80만 명이 쓰는 무기, 탄약, 장비 이런 것의 상당수 아니 대부분이 일본에서 조달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조달이 되었다니까요. 그걸 저 미국에서 가져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본이 군수 창고 역할을 한 겁니다. 일본이 보급기지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때문에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다 하고 배가 아파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덕을 못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왜 벌었습니까? 바로 전쟁 물자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군, 중공군과 싸우는
유엔군에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대가로서 돈을 번 거죠. 돈을 번 것만 이야기하고 그 돈을 벌었으므로 일본의 엄청난 공업력이 한국군과 미군과 유엔군을 뒷받침하는 군수 창고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이라는 후방 기지가 없었으면 우리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상당수의 전투기는 일본 또는 오키나와 이런 데서 출동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작전한 거 아닙니까? 또 한국에서 작전하는 미군 함대의 모기지는 일본이었잖아요. 지금도 7함대의 모항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에 있지만은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 기지는 일본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방 기지는 일본에 있으므로 또 남침을 하면은 유엔군이 이제 다시 소집이 됩니다. 그럼 후방 역할을 하는 부대가 어디냐 하면은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입니다. 이 미군 기지에는 5만 7천 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수백 대의 항공기, 수백 척의 함정이 그 관할 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력이 한반도로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돕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출동하는 전투기와 함정이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일본이 양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일 관계가 나쁘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미군 기지 앞으로 와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왜 우리가 싫어하는 한국, 우리를 적으로 보는 한국을 돕기 위해서 왜 우리의 땅을 사용하느냐 하고 데모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앞으로도 6.25 때도 일본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살았고 앞으로도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칠 때는 일본이 있어야 한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분 나쁜 이야기로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인데 예컨대 말이죠. 1953년 1월 유엔군의 병력은 35만의 미군, 기타 연합군 4만 4천 명, 한국군 37만, 합쳐서 76만 8천 명에 이르렀는데 이 병력이 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군의 훈련장은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한국전이 한창일 때는 2,500개나 되는 미군 시설이 있었어요. 육해공군을 위한 훈련장, 특수전학교, 사격장, 병원, 휴양소, 항만시설, 무기고, 공병시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좋겠습니까? 또 하나, 일본이 없었으면은 6.25 때 한국은 공산화되었다. 바로 일본군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군 장교와 한국군 장병들이 공산군과 싸우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백선엽 장군, 정일권 장군, 수도 없는 이용문 장군,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 이런 분들, 그리고 그때 참전했던 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 기술은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일본군에서 배웠어요. 그 기술이 북한군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보다 우수했습니다. 북한군은 주로 소련군, 특히 중국군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때 중공군과 일본군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 병력 운용이라든지 작전 개념을 비교하면 미국과 거의 맞짱을 뜬 일본군이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으로부터 전쟁 기술을 배운 한국군이 공산군을 막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없었으면 김일성 남침 때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이 없으면 남침하면 한국은 또 공산화될 것이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한미 동맹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죠.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돼야 되죠. 한미일 동맹이 되어야 이게 첫째 가치 동맹입니다. 자유, 민주, 법치, 인권, 자유시장 경제를 공동 가치로 하고 있는 가치 동맹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가치 동맹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관계의 일치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가자는 길을 가서 한국,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 덩어리가 되면은 가장 손해보는 나라는, 봉이 되는 나라는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중국, 북한, 러시아에 뜯어먹히자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계속 나쁘게 몰아가는 이유가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김정은을 위한 겁니까? 시진핑을 위한 겁니까? 반일 종족주의에 휩쓸리면은 이런 역사적 교훈도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일본이 한국전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일본은 나쁜 사람이다. 그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한국전에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한 것은 김일성이죠. 김일성이 남침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일본이 돈을 많이 번 것은 한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군수 물자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공산군과 잘 싸우도록 도운 데 대한 대가다. 그리고 그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해가지고 그 뒤에 박정희 시절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일본이 청구권 자금이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한국의 경제 부흥을 도왔다. 이렇게 보면은 6.25 때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한 게 돌고 돌아서 한국에도 도움이 됐다. 즉 이웃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이웃이 민주국가가 되어야 우리도 민주국가가 된다.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면은 우리는 더 편해지는 거죠. 북한이 민주화가 되면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건 뭐냐? 한반도가 자유통일되면은 동북아시아 전체가 편안해진다. 바로 문무왕에 의해서 삼국통일이 완수됨으로써 그 뒤 250년 동안 한반도, 일본, 중국 사이에는 큰 전쟁이 없이 고대사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즉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까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애국 세력은 자유통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유통일이 국가 목표입니다. 자유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력이 이렇게 좌익으로부터 공략을 당해가지고 이런 초라한 처지가 되었다는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때, 김일성 남침 때 일본이 없었으면 한국은 공산화되었다. 요 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